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2차 방정식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큰 거 한 덩어리 남으셨어요. 2차 함수요. 네, 이게 괜히 함수 하게 되면 다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어떡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함수가 진짜 재밌는 아이예요. 선생님한테만 재밌죠? 진짜야. 근데 중요한 건 이 함수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념을 안 잡고 계셔서 그래요. 함수는요, 개념만 싹 다 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말아.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처럼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체계가 딱 잡히시면 얘네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함수 나오거든요. 2차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를 시작으로 뭐 원의 방정식 시작해갖고 뭐 직선의 방정식 막 나오면서 뭐 로그 지수 함수 뭐 난리가 나요. 유리 무리 함수 막 이러면서. 그럼 그 함수들 다 어떻게 하려고? 다 포기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지금 습관을 들이셔요. 예. 함수는 무조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 노트를 내 노하우에 맞게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딱 깨우치시면 고등학교 때부터 함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수를 다 어려워하거든요. 예. 좋았어. 우리 그럼 한번 시작해 보자고. 우리 이번 강의 가장 중요한 거 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를 향해서 달려가실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알아야죠. 2차 함수가 대체 뭐냐? 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1차 함수랑 똑같아요. 단지 1차냐 2차로만 바꿨을 뿐이에요. 함수가 뭡니까? 그렇죠. 함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function, 함수를 영어로 하게 되면 function이죠. 기능. 그 아이의 약자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에 관련돼서 x라는 아이가 띡 들어갔을 때에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이 하나로만 나오는 거, 그게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아이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돼요. 되게 웃기는 게 2학년 때 배우셨던 1차 함수는 그때의 이 fx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2차 함수는? 그렇죠. 그때의 fx라는 요 아이가 뭐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요. 이거기만 하면 얘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 말 붙이는 건 사실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보자고.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2차 함수 나오거든요. 그걸 뭐하러 따로따로 봐. 중학교 3학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다 하자고. 이거 일반형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였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요. 그쵸? 그게 함수 기호로만 바뀐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요. 여기다가 하나 딱 보충해서 넣어주면 100% 완벽한 아이인데 뭐게? 2차식이어야 되니까 누가 절대로 0이면 안 돼? a가 0이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네. 자, 좋아.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나와라 숑. 자, 얘인데요. 얘가 있었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죠? 네. 근데 얘가 x에 대한 뭐요? 2차 함수여야 된대요. 자, y는 이라는 거 있고요. x식 있습니다. 단 이게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유리 함수냐, 무리 함수냐, 로그 함수냐, 지수 함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x에 대한
그 아이여야 돼. 2차 식이어야 돼. 좋아. 그러려면 내가 얘를 좀 열어야 되겠는데? x가 이 안에 박혀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쵸? 나 열래. 일단 열어요. 전개해줘. 앞에 거 a제곱의 x제곱이에요. 그 다음 거 x제곱인데요. 앞에 2a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큐에 가도 돼요. 2a x제곱. 중간항은 뭐죠? 마이너스 2x요. 근데 앞에 2a가 곱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4ax죠. 그죠? 다음 상수항은 얼마예요? 플러스 1일 거예요. 앞에 2a 있잖아요. 플러스 2a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죠. 잠깐 스톱. 얘가 뭐가 되셔야 된대요? 2차 함수 되셔야 된대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셔야 된대요. 그럼 조건이 있죠. 뭐? x 1차든 상수항이든 이런 아이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요. 얘의 계수가 절대로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2a라고 하는 아이가 계산하면 얘랑 두 개 더한 다음에 x제곱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의 계수가 얘겠네. 얘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a제곱 플러스 2a의 조건이래요? 아니요. 상수 a만의 조건이래요. 그럼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2차인데요. 는은 아니지만 어쨌든 는과 관련된 아이가 나오고요. 이게 같지 않다고 나오고 우변 0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일단은 인수분해 처리하세요.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나 뭐해? 인수분해 할 거야. 공통인수 a로 뽑아낼래요? 얘는 그럼 a 남죠? 뒤에 건 플러스 2 남아요. 얘가 아니어야 된대. 0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아니어야 된다. 이 찍 표시가 없어. 0이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가 뭐든지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든지였어요. 왜? 이 아이 두 개 곱하기 해서 0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0이 무조건 아니어야 된대요. 얘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두 수를 곱했을 때 절대로 0이 나오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한 놈이라도 0이면 돼? 안 되죠. 절대로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가운데가 5화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얘도 0이 아니어야 하며 and 얘도 0이 아니어야 된다. and로 바뀌죠. 이거구나. 일로 와. 자, 답 쓰자고 이제. 뭐요? A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누구도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A 플러스 2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A가 몇이 아니어야 해?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죠. 이거 좀 갑시다. 네. 어디 계셔요? 얘가 정답이네요. 중간에 이고 들어간 거. 이거 하나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하나만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두 개 다 들어가시고 중간에가 그리고 and, 이고 이런 말 나오셔야 된다고요. 끝났죠? 재밌다. 이차 함수의 뜻은 사실상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그 2차 함수 i의 유형별 보셔야 돼요. 네, 유형별로 보셔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기 이전에 그 유형별로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사실상 2차 함수라는 아이가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온 거라서 이런 아이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제 느낌을 안 다음에 2차 함수가 요런 모양대로 생긴 애들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느낌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의 그래프를 한 큐엔 못 구해요, 우리가. 그쵸? 대응표를 만들 거야. 여기 X, 여기 Y요. 자, 지금부터 X에다가 0부터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y 얼마 돼요? 0의 제곱은 0이지 뭐. x에다 1 집어넣을래. 얼마? 1 나오죠? x에다가 2 집어넣을래. 얼마요? 4. 3 집어넣을래. 9요. 뭐 이렇게 나가겠죠?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려고.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플러스 1 나옵니다. 나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 거다? 플러스 4 나오죠? 나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 거다? 플러스 9 나옵니다. 그쵸? 이런 아이들 계속 있을 거라고. 그쵸?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x축, 여기 y축. 좌표 평면 필요하고요. 그쵸? 자, 이 좌표 평면에다가 지금부터 얘네들을 하나하나 점을 딱딱 찍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누구요? 0,0부터 갈게. 여기죠? 다음 1,1 가죠. 1,1이요. 여기. 2,4 가죠. 2,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여기 정도 되시겠네요? 그 3,9는 좀 가기가 거시기 하네요. 예,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갖고 뭐 굳이 그린다 그러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마이너스 1 갈래. 자, 마이너스 1 여기에요. 이거일 때 y값 얼마요? 1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2일 때에는 그렇지. 4 나오셔요. 잠깐 스톱. 이거는 내가 정수들로만 따졌으니까 점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가 실수 전체야.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실수 전체라고. 그럼 나 그 아이의 뭐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그리는 거죠? 얘네들을 이으면 돼. 그죠? 수도. 선생님, 이거 직선으로 이어지질 않네요. 그래.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빠져나가. 얘를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빠져나가. 어떻게 되는 걸까? 기가 막혀서. 이렇게 둥그러져요. 그러면서 3,9도 저 위에 있고요. 4,16도 저 위에 있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어머, 선생님, 이 둥근 모양, 얘가 뭔가요, 선생님? 그죠?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 포물선이라는 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 2차 함수는 무조건 뭐구나? 포물선이구나. 다음.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포물선이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위로 계속 올라가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 위에는 사실상 끝을 알 수가 없어. 어떤 딱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 위가 아니라 여기는 어때? 여기는 딱 끝나, 여기에서. 고정점이라고요. 그쵸? 이 점을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요. 이 아이는 딱 고정이 되거든요. 어떤 포물선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 y는 x제곱이라는 아이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 콤마 몇? 0 콤마 몇? 0 콤마 0.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 무진장 중요해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좌표처럼 나오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다음 and.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포물선은 말이야. 정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정확하게 접혀. 네, 정확하게 대칭돼요. 이 가운데 선이 누군데요? 이 꼭지점 지나가는 얘는 이 선이에요. 이 그래프는 요 선이 정확하게 이 포물선을 딱 절반으로 나눠. 네. 자, 요런 아이를 우리는 또 요렇게 불러요. 축이라고 불러요. 네.
이 축이 한마디로 대칭축을 의미해요. 포물선의 대칭축인 거죠. 그래서 요 아이가 반드시 2차 함수에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축이라고만 얘기 안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의 방정식. 이 아이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항상 얘 때문에 맨날 막 헷갈려더래. 저기요,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실 때 분명히 이런 스타일의 아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을 때 Y축에 평행하는 놈, X축에 평행하는 이렇게 일직선된 아이들. X축에 평행하는 아이들은 Y는 뭐시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Y축에 평행하는 놈들,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뭐라고 나타냈었게요? X는 뭐시갱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얘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X는 몇이요? 여기가 몇인 지점이야? 빵인 지점이요.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든지 간에 이거 3개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3종 세트야.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의 성질 하게 되면 유형별로 막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식이. 근데 그게 누가 나오든지 간에 3종 세트.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축의 방정식은요. 꼭지점에 요 X좌표 있잖아요. 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뭐만 붙여서? X는만 붙여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축이라고 하는 건 정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 건 거고 그 정 가운데에 꼭지점이 항상 지나가거든요. 재밌죠? 별로 재미없나요? 요거 3개는 반드시 어떤 2차 함수든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니까 이런 유형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우리가 대응표를 따져보면 0 집어넣으면 0은 맞아.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시해야지. 0 집어넣으면 0은 맞아. 근데 1 집어넣어봐라.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2 집어넣어봐라.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대충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 걔도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게. 제곱돼서 플러스 4가 되긴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또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얘는 어떻게 나올까? 뒤집어져요. 우와! 그럼 잠깐만. 이 아이는요. 무슨 모양? 포물선 모양이고요. 이 아이는요. 꼭지점이 얼마? 그렇죠. 고정점은 여기 있고 얘는 아래로 계속 땅 파고 내려가요. 꼭지점은 얼마? 0,0. 얘의 축의 방정식은 얼마일까? 꼭지점의 x좌표. x는 0. 앞에다가 x는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이겁니다. 재밌는 건요. 얘의 부호 한번 봐주실래요? 얘가 플러스일 때 그럼 당연히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여기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죄다 y의 값은 다 플러스일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부 다 이렇게 똑바로 된 포물선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면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지 간에 얘네들은 죄다 앞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나오는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어. y의 값들이. 그래서 죄다 뒤집어져요.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모양. 하나 더. 얘랑 얘는요. 이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다가 서로 그래프가 대칭돼. 사이즈 똑같은 아이가 뒤집어져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칭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네, 이게 나오게 되면 제가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증가감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때도 x가 증가할수록 y는 뭐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막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게 은근히 헷갈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걸 외우시려고 하셨다면 당연히 헷갈리죠.
그걸 왜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에?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나오는데요, 선생님? 좋아. 내가 그 아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 방법만 아시면 수학에서 함수 그래프든 뭐 사회에서 경제 그래프, 뭐 공급 수요 곡선, 가격 곡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과학, 화학이나 물리 같은 데서 그래프 해석하실 때 다 똑같이 해석해요. 자, 볼게요. x가 증가할 때래요. 여기다가 네 번째로 가야지.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x가 증가한다고요? x축이 누군데요? 이 가로예요. 그럼 얘가 증가한대요, 여러분. 자, 증가한대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증가야? 아니, 이거 수직선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증가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예요. 나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y는 x제곱이니까 얘만 좀 볼게요. x가 증가할 때 그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라고요. 그럼 이 포물선 보세요. 빨간색 포물선. 얘가 어디가 왼쪽이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오른쪽이야?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죠?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x가 증가할 때예요. 그럼 y의 값은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자고. y는 y축이 뭔데? 이게 세로야. 그죠? 예. 이 세로가 이게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떨어지는 거야. 감소야.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x가 증가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해? y의 값이 감소해. 그랬다가 얘를 기준으로다가 반등해. y의 값이 증가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죠? 네, 이 지점을 딱 기준으로다가 x가 뭐 하다가 x가 증가할 때 y가 신나게 감소하다가 여기에서부터 y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다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자가 물어볼 거라고. 어떤 영역을 딱 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 보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요 아이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나와라 숑. 얘가 있대요. y는 x제곱이래요. 직선이 하나가 또 등장하네요. 이 직선은 2학년 때 배우셨던 1차 함수요.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점 A와 B에서 만나신대요. 만나네요. 지금 그림 보니까. 근데 A와 B의 x좌표가 각각 얘랑 얘래요. 나 얘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뭔데? 그렇죠. y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얘의 y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 왜게? 이 점은 얘도 지나가지만 이 포물선도 지나가. 포물선의 힌트가 나왔어요. 얘라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야? 1이죠. x의 값이 2일 때 y는 얼마예요? 4잖아요. 아,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1,1이고 이 점은 뭐다? 2,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자가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야. 1차 함수에서 저 아이랑 저 아이? 저게 뭐였더라? 자, 1차 함수가 기억나시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먼저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기울기요. 이거 기울기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구해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얘의 기울기 좀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지? 제일 편한 건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하하! A 바로 가자. x의 증가량 얼마? 3칸 증가했어요. y의 증가량 얼마? 몇에서? 1에서 4까지 3칸 증가했다고요. 와! 이거 1이구나. 그럼 y는 a 대신에 1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제 나 b 좀 구하고 싶어. b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얘를 집어넣던지 여러분들 마음
아무나 집어넣으세요.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을게요. 그럼 b는 얼마? 2 나오죠. 결국 a에서 b를 빼달래요. a에서요 b를 빼달래요. 정답은 얼마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최종 정답은 얼마? 1번이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이건 1차 함수까지 결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 또한 함수가 정리되시면 사실상 어려운 게 절대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챕터. 네. 첫 번째 유형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 강의의 주제예요. 얘잖아요. 얘가 2차 함수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기억하세요. 넘버링 반드시 하세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일단 먼저 얘의 그래프를 분석할 거예요. 첫 번째. 잠깐만, 여기다 넘버링 했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저 A라는 아이의 부호요.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잖아요. 제가 플러스면 어떤 모양이라고요?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A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Y의 값들이 죄다 밑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어떻게 돼? 뒤집어지죠.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여기다가 한글은 안 쓸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게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 제가 진짜 중요한 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갑니다. 꼭지점부터 갈게요. 얘 무조건 이 고정점 있잖아요. 이 고정점이 몇 콤마면? 그렇죠. 얘 0,0입니다. 다음, 꼭지점이 나오시면 항상 형제격으로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야? 추계방정식이요. 자, 이 아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x는부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에 x좌표랑 똑같다고요. 네. 다음, 이게 이제 대표되는 아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정리되셔야 되는 아이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저 a라는 아이의 절대값이야.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포물선의 폭이 좁아집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놈과 이렇게 더 좁은 놈과 저렇게 또 좁은 놈과 꼭지점은 계속 0,0이거든. 이렇게 생긴 아이는 무조건 꼭지점이 계속 0,0이야. 근데 그 0,0을 기준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넓은 아이, 좁은 아이, 더 좁은 아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다 얘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다시 말하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럼 마이너스일 때도 어때? 폭이 좁고 또 좁고 또 좁고 계속 꼭지점은 0,0으로 고정이고요. 넓고 좁고 더 좁고 막 이래. 얘도 뭐예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뭐 한다고요? 폭이 좁아져요. 자, 이거에 약간 부수적인 아이들. 네. 대칭 문제인데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요. 저기다가 부호 반대요. 네, A의 부호 반대. 얘는 X축의 대칭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숫자는 똑같은데요.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X축의 대칭이야. 그 다음에 증가 감소는 저 안 쓸래요. 제가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Y의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아시면 끝난다고요. 좋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나와라 숑. 자, 얘 가볼 건데요. 2차 함수에 대한 신나는 설명이랍니다. 그쵸? 상수 A, B, C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하래요. 나와라 숑. 자, 요겁니다. 2차 함수 얘가 있대요. 자, 얘가 있는데 이거 무슨 기호야?
아이 그래 여기 X자리 여기 X자리란 말이죠. 같은 X자리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라고요. 근데 이 X는 여기 있는 X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요. 나 마이너스 1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제곱부터 먼저 처리하죠? 그럼 플러스 1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4 있는데 얘 얼마?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죠? 다음 이 차함수 이 아이의 그래프는 점 4, 누군가를 지난대. 뭐 하란 얘기예요? 여기가 X자리 여기가 Y자리잖아요. X에다 4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나 4 집어넣어줘. 얘부터 먼저 처리해야죠. 4분의 3에 곱하기 16이에요. 약분 찍찍 들어가죠? 결국 얼마? 12요. B는 얼마? 그래서 10이 나오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엔 얘의 그래프랑 나왔어. 뭐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래요.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참고사항으로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뭐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이 1번 유형에서는 이게 1번 유형이잖아요. 이 1번 유형에서는 뭐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랑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면 돼. 그럼 끝났죠? C는 얼마? 그렇죠. 3 나옵니다. 다 더해달라면서. 아사병 다 더해줘. 그럼 얼마요? 11.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는데 저게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려워 보이는 거지. 나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나와라 숑. 1번 유형이죠? 이거래요. 보이시나요? 꼭지점 0,0이에요. 잘 그려졌네. 그런데 어느 한 점 P를 딱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딱 그렸대.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서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점을 Q라고 한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나한테 이 점 P의 그냥 좌표가 아니라 Y좌표 해달래요. 어쨌든 이 점 P의 좌표를 한번 내가 구해볼 거예요. 아, 선생님 이 길이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얘가 뭔데? 얘가 뭔데요 대체? 이 포물선의 축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 접으면 똑같이 접혀요. 그 얘기인즉슨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이 길이가 얼마씩이에요? 2씩이에요. 정확하게요. 그럼 여기에 X좌표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쪽으로 갔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 점 P는요. 이 포물선. 다시 말하면 얘가 지나가는 점이에요. 따라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면 그때의 Y의 좌표는 얼마? 계산 좀 하자고. 마이너스 2 제곱부터 먼저 계산하셔야죠. 그럼 얼마? 4요. 결국 2분의 1 곱하기 4. 약분 찍찍하니까 얼마 나와요? 2요. 아, 이 점은 마이너스 2,2구나. 결국 Y좌표는 얼마? 2요. 어디 계셔? 3번이 정답. 자, 개념 파트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개념 노트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싹 다 체계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라도 갖고 계시잖아요. 내 옆 친구는 이런 걸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생각조차 못한다고요. 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야, 함수는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게 쉬워져.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좋아요. 왕따7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